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연령대가 대부분 60대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게는 78세이신 분도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3층까지 올라가시는데도 건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거뜬하게도 돌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힘들다 그러신 분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 더운 나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따뜻한 나라, 그러니까 무릎이 좀 덜 시리죠.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저를 통해 가지고 이 민박에 살다가 졸업을 하신 거죠. 졸업을 해서 현지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사셨어요. 잘 사시나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본인이 밥을 하루 종일 굶었대요. 제가 그거를 볼 때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났어요. 이 문자가 온지 몰랐던 거죠. 왜냐면은 저는 주로 이제 제 카톡은 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안 읽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직장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는 전화가 오겠죠. 그런 건 받겠지만은. 그래서 저 또한 기존 손님들과 약속에 있어가지고 그 일에 충실하고 있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문자를 내가 보자마자 긴급 상황이다 뛰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조금 사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밥을 직접 갖다 드렸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이분이 다리를 못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했고, 한 2분 정도 지났나 낑낑 그 비계를 무릎에 잡고 힘으로 와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침대에 가가지고 눕혀드렸죠. 그분 또한 나이가 70대이신 분이에요. 70대가 넘으셨죠. 어르신 이거 큰일 났네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사왔으니까 이걸 식사를 하시라 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리를 못 쓰는 상황이고 뭐 병원에 간다면 병원 가는 건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다리를 못 쓴다는 것은 지금 뭐 신경 쪽인지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한테 알려라. 아니면은 그분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관에다가 알려라. 그러면은 조치를 해줄 거 아닙니까? 자국민이 다리를 못 쓰는데,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나 이틀이 지났나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요정씨, 앰뷸런스 좀 불러달래요. 앰뷸런스를 1911번. 그것도 제가 늦게 봤어요. 문자로 보내와서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다른 친구들도 바빴어요 그때. 그래서 야 빨리 가봐라, 저기 앰뷸런스 좀 불러드려라. 근데 그분이 뭐 며칠을 뭐 속옷도 옷도 못 갈아입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까지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한테 이 상황을 제가 보고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며칠 계시더라고요.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는 속옷도 갖다 달라 해가지고 또 속옷도 갖다 드렸고, 또 며칠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돈이 없대요.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병원비 좀 빌려달라고 해서 200만 킵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200만 킵은 약 한 10만 원 정도인데요. 10만 원을 제가 빌려드렸어요. 직원 통해 가지고 해서 퇴원 조치를 해드렸죠.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이, 이 라오스는 도저히 처방을 받아도 차도가 안 보인다. 태국에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국까지. 정말 바빴거든요, 그때 바빴는데, 모셔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진짜 할 만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책임져 보호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방안도 얘기해 드렸는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예. 나름 그 아파트 기간을 만료하고 엊그저께 떠나셨는데, 내가 도의적인 책임은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본인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요정님 간병인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좀 한번 금액이 얼마가 들더라도 좀 찾아줄 수 있냐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약속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에요. 병원도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병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을 드리고 했지만은, 제가 10번 중에 1번을 거절하면은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는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솔직히 그 과정 중에서는. 항상 이런 거를 매번 느끼겠지만은 저는 알아요. 10번 도와주고 나서 1번 안 도와주면은 죄인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은요 의료 환경이 좀 약해요. 조금은 도보가 가능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안정을 취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뭐 비행기값이 아까워서 이런 개념은 그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2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분풀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다. 예, 사실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11월 달에 일어난 얘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는 양로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이 챙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보호자가 없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련을 해달라고 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밝은 얘기로 할까? 아니면 좀 핫한 얘기로 할까?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